아예 이번 현대로템이 9조짜리 계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상 유례없는 계약 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기업에서 나오는 단발성 이제 계약 금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좀 나올 수 있다. 방산 수출 금액 자체는 계속 꾸준히 커지고 좀 있는 흐름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도 K2 전차와 같은 뭐 K9 자주포 같은 만들 수는 있는데 그만큼 가격이 굉장히 싸요. 왜냐면은 미국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그 K2 전차 같은 급을 비교를 하게 되면 50에서 70% 정도 싼데 기술력은 거의 한 동등한 수준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많이 몰리고 있고. 최근 방산업계 주가 상승의 이유와 분위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만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 생각보다 좀 장기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고, 왜냐면은 이제 올해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물론 이제 트럼프 공약에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일주일 만에 휴전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오래 걸렸죠.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지금 그런 장기화되는 모습 속에서 이제 뭐 여러 나토 국가들 그 주변 국가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는 측면이 이고, 뭐 덴마크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이제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같은 전범 국가들도 국방비를 대폭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유럽 방산 업체들도 강한 상승의 흐름이 좀 나왔던 만큼 우리나라 뭐 K2나 K9 자주포나 그리고 FA50과 같은 여러 이제 무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좀 생산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물론 실적은 당연히 수주에 따라서 계속 반영되고 있으면서 계속 어닝서프가 나오다 보니까 그 랠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방산이, 물론 이제 모든 시장의 관심이 방산이 고점이냐 아니면 계속 추가적인 계약금이 나올 거냐, 이게 좀 쟁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필리핀 FA50 12대 추가 수출 소식이 무엇인가요? 네, 물론 이제 한국 이제 항공우주죠. 이제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FA50 수주를 이번에 한 8천에서 9천억 정도 이제 수주를 이제 받아왔었고, 물론 이제 예전에도 이제 필리핀에서도 이제 수주를 받았던 게 추가적인 이제 수주 물량입니다. 이제 이게 2026년부터 인도가 되고 2030년까지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FA50과 다른 이제 전투 함 같은 경우도 지금 대략 뭐 이집트나 아니면 슬로베니아나 여러 국가들에게 이제 추가적인 물량이 좀 남아 있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한국항공우주 FA50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더 많은 입찰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방산, 아까 하나 에어스페이스나 현대 로템보다도 한국항공우주가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이제 수주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FA50에 대한 수주가 이번 필리핀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방산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글로벌 수출 현황과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2023년 이제 기준으로 대략 한 130억 달러 정도 정도 되고 있죠. 이제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현대로템 K2 전차가 아직 계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130억 달러 수준이라면은 제가 한 15조 정도죠. 그게 2023년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 이번 현대로템이 9조짜리 계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사상 큰 유례없는 계약 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한 기업에서 나오는 단발성 이제 계약 금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방산 수출 금액 자체는 계속 꾸준히 커지고 좀 있는 흐름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유럽 국가들도 K2 전차와 같은 뭐 K9 자주포 같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그만큼 가격이 굉장히 싸요. 왜냐면은 미국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그 K2 전차 같은 급을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한 70% 정도 쌉니다. 50에서 70% 정도 싼데, 근데 기술력은 거의 한 동등한 수준에 있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많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미국과 러시아의 주문을 사기에는 그 나라만의 그 조금 애매한 좀 위치, 그러면서 이제 중립 국가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 조금 편승되는 좀 영향도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수주 물량이 계속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방산 고점 논란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이번 6월 24일 나토 이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일단 하도의 관심은 아까 이제 독일
독일이죠. 국방비의 그 5%, GDP의 5% 이상까지 증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폴란드가 GDP의 한 4% 정도, 가장 유럽에서 가장 현재까지는 제일 많은 국방비를 증액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K2 전차나 뭐 K9 자주포 이제 물량들을 계속 이제 오더를 넣겠죠. 최근에 뭐 덴마크도 한 10조 정도 국방비를 증액을 했고, 그만큼 이제 과연 이 유럽 국가들이 그 많은 국가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나토 이제 사무총장이 예전에 이런 말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저기 한국 쪽에 방산 수입 물량이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나토 국가들 안에서는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수급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안 되냐는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면 그 국방비를 증액을 하면서 자기네 이제 그 방산 쪽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미 사실 그 많은 물량들이 실제로 수주 물량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수주 잔고 목표가 한 100조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많이 나을 수는 있겠죠. 나을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이번 현대로템이 실제로 9조가 나오게 되면은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9조 이상의 계약이 따내기가 되었던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은 당연히 26년, 27년까지는 이미 수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지긴 하겠죠.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수주 잔고 자체가 성장이 살짝 꺾일 수는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좋아요. K2 전차가 폴란드에 수출 계약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은 루마니아도 있고 슬로바키아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그 많은 물량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그런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인가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6월 24일 날 나토 정상회의를 한번 좀 참고를 해볼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올해 초부터 특히 국방비를 사실 조금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여러 유럽 국가들에게 방위 분담비를 부담을 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그 나라 국가들 입장에서는 국방비를 당연히 이쪽으로 써야 되는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저는 경계를 해볼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독일이 우리 국방비 증액할 게 없다. 근데 독일은 자체적으로 그 군수를 장비를 생산해낼 수 있는 방산업체들이 있습니다. 라인메탈 같은 회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폴란드 말고 루마니아나 슬로바키아 같은 여러 국가들이 과연 이것을 향후에 어디에서 이제 수급을 해올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우리 쪽에 치우칠 가능성은 조금은 배제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저는 하반기 때는 일단은 반도체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OECD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본격적으로 굉장히 우상하면서 좀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는 2022년 기준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그때 나왔던 지표만큼 거의 회복이 되어 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보통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에 따라서 6개월 정도 좀 선행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특히 최근에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계속 이제 우상향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하반기 때부터는 HBM4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면은, 그러면 지금 소부장 업체들은 지금부터 이제 신규 주문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신규 주문을 지금 내야 이제 4분기, 이게 4개월, 5개월 뒤에 양산이 되면 그때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주문이 나갔다라는 거는 일단은 나중에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아까 소주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3, 4분기 때 실적이 대폭 상향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좀 봐야 되고, 아까 앞에 얘기했던 엔비디아, 유럽이나 중동 쪽의 소주 물량들이 대폭 블랙엘 울트라나 그런 루빈 쪽은, 루빈은 아마 내년이겠죠. 그러면 그런 수주 물량들이 쌓이게 되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대한 공급 물량들이 더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아래 따라 있는 밴드 업체들도 수익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물론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은 향후에 삼성전자나 이런 여러 이제 회사들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거는 일단 삼성생명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험 개정안이 통과되는지 여부는 좀 보긴 해야 될 텐데 그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이슈가 있게 되냐면은 삼성생명의 총 자산의 3%는 삼성전자 지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의 8.5%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험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5.8%까지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지분을 매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블록딜을 하긴 할 겁니다. 시장이 장려해서는 파지는 않을 거예요. 블록딜은 하기는 하겠지만은 물론 이게 삼성전자가 업황이 좋고 하게 되면은 사실 실적에 그 주가에는 영향이 덜할 수는 있는데 예전에 홍라희 관장님이나 이제 이부진 회장님이 상속세를 내게 되면서 그때 주가가 할인율만큼 그때 한 5% 정도가 아마 뚝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체크를 하시되 물론 이제 12단 반도체가 이제 4분기로 인증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어제 홍콩 GF증권에서도 8단 반도체가 아직까지 인증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3분기에 들어서는 기존의 디램 매출이 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물론 아직까지는 파운드리 자체도 일단 점유율 자체가 한 10% 수준이긴 하겠지만은 그 저가 폭을 해소하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7월 초쯤에 전년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일단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그에 따라 대응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아까 처음에 3,500 지수 이제 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7만 원, 8만 원이 가야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충분히 실적이나 HBM 쪽의 경쟁력을 조금 보여주게 되면은 저는 7만 원, 8만 원도 무난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항상 매번 신사임당 오면은 굉장히 많이 좀 떨리긴 하는데 점차적으로 좀 나은 모습으로 좀 뵐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